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에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10기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YTN의 새로운 시청자위원들의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새로 선임된 시청자위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사뭇 긴장된 분위기다. YTN은 지금 과거와 단절하고 부끄러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퇴행, 지체, 정체 이런 것을 넘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시청자위원을 맡아주셔서 더없이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들어올리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청자들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고자 온 마음을 모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없으면 방송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를 두려워하고 주인으로 섬길 때 언론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YTN의 10기 시청자위원 여러분들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더욱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찬영 YTN 사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본격적인 제10기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뉴스도 뭐랄까 좀 가짜 뉴스하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흥미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뉴스나 기타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심층적인 거나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중복돼서 나와서 너무 자극적인 소재들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일반 시민들이 YTN에 바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면서 또한 그 보도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YTN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고칠 것, 비판할 걸 찾아가면서 또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YTN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정통 보도 전문 채널에 걸맞게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 또 혹은 오점 이런 부분과의 단절,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YTN 고유의 칼라는 계속 유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 중에 좀 멋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홍수 때에는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YTN이 홍수 때에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고, 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좀 시야를 넓게 그리고 폭넓게 더욱더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YTN에 바란다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거기 나온 이제 YTN에 바라시는 분들이 울산 한 분 빼놓고는 다 요 상암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발로 뛰고 좀 폭을 넓히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이 안에서 보고 본인들끼리 함몰돼 있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돌발 영상이 다시 나온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간 우리의 방송 시장과 환경이 매우 바뀌었습니다. 종편이 등장하면서
매우 선정적인 보도가 서로 경합하듯이 앞다투어 시청률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 저는 YTN이 시청률에 급급해서 선정성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저널리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중심에 두고 새로운 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부 경쟁력을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쉽긴 하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뉴스 채널답게 기존의 패널들이 고정 방식으로 여기저기 쇼핑, 이 채널을 틀어도 저 사람이 나오고 다른 방송을 틀어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끔 방송 패널의 다양화, 이것은 반드시 저는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토론 프로그램을 저는 YTN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뉴스라는 것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량상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과거 정부들 때문에 날카로운 토론 프로그램이 사실상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송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저널리즘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론 프로그램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저는 YTN이 A급 사회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A급이 아니라도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토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으로 저는 새롭게 좀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입 기자들께 저는 저널리즘에 좀 충실할 수 있는 인권 교양 강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부 출입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한 번 정도는 읽어본 기자가 되어야지 20년, 30년 된 경찰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수교육과 신입 기자들의 그 채용에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관철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이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작 현장에서 보도를 모든 준칙에 따라 그대로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언론을 모니터하고 특히 YTN에 애정을 가지고 모니터한 입장으로서 모든 걸 감안하고 그동안 느껴왔던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시민단체로서 시민들께 가장 많이 받는 YTN 보도에 대한 의견은 무색무취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중립을 지킨다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꼭 객관성을 지킨다고 해서 무색무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 민원연이 바라는 점은 약자의 관점에선 뉴스, 약자를 위한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권력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서 풍자 어린 비판, 돌발 영상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영상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이 편성이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예 뉴스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문화적인 부분의 뉴스 또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런 거 YTN의 역량으로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보도들이 확보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자의 정의 이런 부분도 보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좋으나 싫으나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따른 뉴스 유통에 YTN도 적응을 해야 합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는 뉴스가 많이 유통되고 있죠.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YTN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점은 아마 YTN 구성원 여러분들도 현재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YTN이 생산하는 양질의 뉴스를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각 언론사마다 아마 보도 준칙
보도 가이드라인 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TN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모든 매체가 마찬가지지만은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다.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기 시청자위원들이 이번에 위촉된 김에 저희가 뭐 꼭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도 준칙이나 보도 가이드라인을 이참에 재정립해서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우리가 이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도하겠다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백화점식의 뉴스가 많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히나 이 많은 방송 이 뉴스 채널들 중에서 그냥 YTN도 그냥 그런 색깔 없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앞으로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변화의 시점에서 YTN의 색깔을 좀 선명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발 영상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저도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캐치플레이스로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진심 또 진실 이 키워드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휴머니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YTN이 이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명한 색깔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자 위주, 시청자 위주의 어떤 방송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정책을 요구를 하면서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을 하라. 그래놓고 나서 정작 저 연구는 그렇게 수요자 중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과연 얼마나 자주 리플렉션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이 보도나 실제로 내용들이 수요자들이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과연 앞으로 YTN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청자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해서 이게 그게 또 탑 뉴스가 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탐사 보도라든지 기획 보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뉴스, 그런 방송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런 보도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부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시청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이 내부의 직원들의 역량을 또 강화시키고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또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제가 시청자의 눈에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국제적인 좀 눈을 조금 더 키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YTN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요 언론이라고 하는 CNN이나 미국의 또 유명한 방송사들 아니면 신문들을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냥 전달을 하는 그래서 만족을 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YTN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으나 아까 시청자 여러분 의견도 들은 바와 같이 아주 뉴스를 자주 봅니다. 전
뉴스는 뭐 거의 YTN만 보는 그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아주 또 똑같은 그런 뉴스가 너무 보도가 자주 나온다. 근데 그럴 경우 상당히 식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 그 보도 매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뉴스가 이게 똑같이 나오냐, 멘트나 뭐 이제 그런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혹시 그 촬영을 한 화면이라든가 다른 그 각도에서 촬영을 화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멘트를 좀 달리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으면 그 보는 사람이 좀 지루함이나 그런 게 좀 느끼지 않아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극성 멘트나 좀 선정성의 어떤 그런 보도도 물론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언론 기자협회나 아니면 언론 그 단체에서 제가 듣기로 약 한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가장 공정한 보도 매체다 이렇게 그 선정됐다는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정말 공정하고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한계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어떤 그 보도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가 뭔지를 시청자가 판단하기 편리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소스가 있는 그런 보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게 정말 사실이 맞는 것인가 다른 보도 채널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이쪽 다른 그 매체에서 하는 이걸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과연 팩트인지 맞는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언론 쪽에서는 사실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의 어떤 그런 방송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으나만 어떤 그 사건 사고 특히 이제 공학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전문가 패널의 보도 내용이나 탐사 심층 취재 보도 이렇게 대담시에 그 아주 그 좀 지엽적인 일을 기자와 그 전문 패널들이 대담한 내용을 가끔 이렇게 보는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차후에는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 주시면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추후에 그런 동종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실, 진심 그쪽으로 한쪽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 많은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정상화되고 또 이렇게 시청자위원회까지 열리게 돼서 상당히 내심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캐치프레이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서 아까 약간 살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도 살짝 받았는데요. 어제 사실 제가 국회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발제를 했었는데 오늘날 뉴스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붕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YTN이 지금 현재 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널리즘의 폐해에 대해서 사실은 언젠가부터 JTBC가 리더십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또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어떠한 그 쟁점들을 앞서가서 해결하는 문제로 가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사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YTN이 좀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을 민주주의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널리즘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 YTN 사태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좀 더 저도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해 나가면서 YTN이 잘 나아가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이상 학계에서는 과거 오래된 방송을 더 이상 올드 미디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레거시 미디어, 유산 매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화석 매체인 셈이죠. 근데 젊어져야 된다는 것은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과제인. 그래서 어떻게 YTN이 Y자를 영이라는 걸로 표현을 자주 하시던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큰 과제가 아닐까.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모바일 기기에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 경영적, 그다음에 제작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에 보태고 또 같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질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네,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원들의 진심 어린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하나하나 또한 매우 소중합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SNS를 통해 의견 주시면 정확한 보도를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책 읽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공부보다는 다른 즐길 거리가 많아 고민이라면 YTN DMB의 수다학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다 했어. 아 그래 수고했어. 쉬어. 특히 사고력이나 창의적인 수학은 거의 뭐 손도 못 대는 정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냥 수학이 싫어요. 일주일을 미뤘는데 20-30분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가 공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매주 한 명의 사연자를 선정해 수학에 관한 고민을 함께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수다학은 수학 외에도 학습 방법 등에 대해 유익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다학의 지난 방송은 수학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엄마와 아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5학년 채원 양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채원이의 평소 생활을 담은 영상을 통해 학교 이후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학습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진행자와 패널들은 채원이의 평소 생활 모습을 보면서 수학에 대한 위기감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했습니다. 취미 활동은 학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취미 활동 사이에 학습 시간을 배분하고 그것을 지키는지 어머니의 관심과 확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원이에게 맞는 학습법으로는 부족한 연산을 반복하거나 선행학습을 계획하기보다 현행학습을 꼼꼼히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수다학은 포맷을 조금 바꿔 다른 코너 없이 수학 고민 사연에 집중하면서 보다 분석적이고 자세한 조언이 꼼꼼하게 이어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수다학의 취지에 더 적절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뉴스는 제24회 세계 문화유산 공예장인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카루젤 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박람회는 세계의 350여 무형 문화재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우리나라의 도자기 명장들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자기 명인들의 노련한 손길과 관람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칭찬을 아끼지 않는 관람객들의 인터뷰가 이어지며 도자기 시연의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도는 프랑스 영부인이 이 박람회 개막식에 왔다가 가장 오래 머문 곳도 바로 한국의 도자기 공예 시연 부스였다고 전합니다. 프랑스 영부인이 도자기 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자기 부스 앞에서 시연을 지켜보는 영상을 보도에 적절히 편집해 넣은 점도 이해를 돕고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 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